알코올 금단 증상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포함되는데, 식은땀이 난다거나 맥박이 오른다거나 수전증, 그러니까 손을 많이 떤다거나 몸을 떤다거나, 또 불면증, 초조, 불안, 환각과 같은 그러한 정신적인 증상과 더불어서 오심, 구토, 그리고 대발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. 그것과 더불어서 코르사코프 증후군, 즉 알코올성 기억장애 또는 치매 증상이 일어나는데, 이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티아민이라는 비타민이 결핍되는 그런 결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. 이 티아민은 일종의 비타민 B인데요. 이것은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,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면 이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티아민 섭취가 방해가 됩니다. 따라서 그 결과로 순행성 기억상실, 그러니까 최근 기억을 잘 못하는 그러한 증상과 더불어서 진압력 장애,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. 알코올 중독과 더불어서 중독 수준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폭음인데요.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폭음이라는 것은 한 자리에서 40g 이상의 알코올이 함유된 주류를 섭취하는 것이고, 이는 2시간에 순수 알코올 70g을 섭취하는 것에 해당합니다. 그러니까 소주 8잔 정도인데, 소주 한 병과 비슷하죠. 2시간 내에 소주 한 병을 마셨다. 그렇다면 분명 폭음에 해당하는 기준이 되겠고요. 다만 한국인의 경우 그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합니다. 그래서 한국의 경우 적정 알코올 섭취량은 남성의 경우 소주 4잔 이하, 여성의 경우 소주 2잔 이하로 추천되고 있고, 요즘에는 알코올과 관련된 이런 과음, 폭음으로 인해 탈억제 상태에서 각종 범죄가 일어나서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. 위험한 그런 행동에는 사실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또 주폭, 음주 후 폭력성, 또 음주 후 여러 불법 행동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. 그렇다면 알코올 사용 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적은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술을 마신다면 그것이 알코올 사용 장애, 즉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예가 키친 드링커죠. 요즘 일과를 끝내고 집에 혼자 있는 그러한 여성들, 특히 주부들 사이에서 한 잔씩 마시는, 특히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한 잔씩 또 맥주 한 캔씩 마시는 그런 키친 드링커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는데, 이렇게 혼자 마시는 경우, 혼술의 경우도 마찬가지고, 이런 경우도 알코올 사용장애, 알코올 중독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. 또 우리나라처럼 초기 음주 연령이 빠른 경우,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독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엔 가족력, 즉 유전적 소인으로 인해서 개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알코올 중독에 취약할 수 있는데요. 알코올 분해 성분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중독에 취약합니다. 이게 역설적이죠. 빨리 알코올을 잘 분해할 수 있으면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, 빨리 분해하니까 더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할 수 있게 되어서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내성이 일어나고 반복되는
알코올 사용이 초래되는 것입니다. 네 번째 요인은 우울증과 다른 정신장애의 유무에 따라서 알코올 사용 장애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데, 특히 우울증, 조증, 불안, 또 조현병 같은 그러한 정신장애가 특히 충동 조절이나 행동 조절의 문제를 같이 수반하면서 알코올 중독에 더 큰 취약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외상적 경험이 알코올 사용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. 이러한 부정적인 또 잊고 싶은 경험을 회피하기 위해서, 또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알코올에 의존하는 그러한 경향이 생길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적 요인이 알코올 사용 장애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,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러한 알코올 사용에 대해서 수용적인가, 그런 것들, 그리고 또 어떤 규제가 있는지 등의 요인들이 알코올 사용 장애의 유병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는요, 외환위기 때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, 그때 아주 값싼 소주의 소비량이 급증한 그러한 결과가 있었고, 또 2002 월드컵에는 이 주요 경기들이 저녁 시간에 진행이 돼서 이런 경기를 시청하기 위해서 밤에 야식으로 치맥, 즉 맥주의 소비가 증가한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. 이렇게 알코올 사용 장애의 유병률에 또는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, 그렇다면 알코올 사용 장애, 즉 알코올 중독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평소 음주 습관을 살펴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과음, 그리고 폭음 등에 대한 위험한 상황을 파악해서 그 상황에 잘 대처하거나 아예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. 우리 가족에서 그런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고,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자신의 자존감을 향상시켜서 이런 동료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, 또 정서 조절력, 그리고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이러한 술에 대해서 의존할 필요가 줄어들겠죠. 그래서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늘 연습하고 잘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요, 우리 모두가 건전한 음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. 특히 회사에서 회식 또는 학교에서 이런 MT 등의 문화가 건전한 방식으로 발전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 알코올 사용 장애와 그 위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사람을 즐겁게도 슬프게도 만들 수 있는, 또 사람을 더욱 친근하게도 또 외롭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술인 것 같습니다. 자신의 음주 습관을 잘 파악하고 이해해서 알코올 사용 장애, 즉 알코올 중독을 지혜롭게 피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